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2호선을 건설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대신 착공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부서별 이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의 항소심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첫 재판이 연말 안에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진도군에서 내년 4월 전남체전이 열립니다. 참사 1주년에 개최되는 만큼 진도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던 노선을 변경하고 건설 방식도 두세 차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고 발표하자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찬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듯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꼭 SOC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는 빚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교통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건설 때문에 교통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도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렇게 승용차를 두고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첫 사업을 반드시 임기 중에는 뜨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져주시고 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윤 시장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모레 열리는 지역희망 박람회 개최 일정을 고려해서 윤 시장이 오늘 오전 2호선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V토론과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시의회까지 나서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비전과 우려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고 그걸 최우선에 놓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후 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광주 전남 지방에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12월의 첫날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온도 많이 내려가면서 쌀쌀하니까요. 든든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은 오후에 서해안 쪽부터 오겠고요.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밤부터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고 10cm로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비로 내릴 경우에는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장성과 광주, 담양, 화순 7도, 구례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6도 안팎으로 지금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대규모 이전 작업을 거쳐서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부서별 이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본사가 나주로 옮긴 것은 직원 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전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한전은 다음 달 중순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광주시 체육회 이사회가 연거푸 연기돼 측근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에 시체육회 이사회 개최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오늘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를 또다시 열흘가량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연기된 것은 상임 부회장과 이사 자리를 둘러싸고 윤장현 시장 측근과
선거에 기여했던 인물들이 다툼을 벌이면서 내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이 문화 창작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 사례가 2014 지역희망박람회에 지역발전 우수 모델로 선정될 정도로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360개 점포의 절반가량이 비어있었던 광주 대인시장. 지금은 빈 점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부터 빈 점포가 예술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장은 예술과 생업이 공존하는 이색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의기투합한 대인시장 야시장 프로젝트는 관광 상품이 될 만큼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유동 인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안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상권 자체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의 활성화가 3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2014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역발전 우수 모델로 꼽혀 성공 사례로 발표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정부 9개 부처가 참가해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대인시장이 광주 대표 브랜드 상품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지역 주도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역시 이번 전시회라든지 부대 행사에서 다양하게 구비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돼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열리고 있는 지역 희망 박람회는 올해의 경우 전시회나 일자리 박람회, 토크 콘서트 등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관람객 체감형 행사로 치러집니다. 또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모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4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지역산업진흥 성공사례 분야에 대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주요 성공사례는 국비 160억 원 추가 확보와 그린카 4대 분야 집중 투자 지원,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9억 달러 수출 달성과 광공업 생산 증가율 6.8%, 취업자 수 증가 3.4%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화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백신 산업 글로벌 산업화 지원 기반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용역 대상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백신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비 타당성 용역 대상으로 결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예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의 항소심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서 곧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과 검찰의 항소를 받은 뒤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하고 항소심 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 이유서를 받고 첫 재판일을 정할 예정이며 첫 재판은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은 1심이 열렸던 201호 법정에서 그대로 진행되며 안산지원 생중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자체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다른 건으로 구속 중인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 3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광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120여 명으로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나 사전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김백일 동상 현충시설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합동청사 입구에서 친일 행적이 있는 김백일의 동상이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정확한 입장을 물을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진도에서 내년 4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진도군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지만 고민도 적지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4월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본부석을 비롯해 테니스장 등 수십여 개의 경기장 보수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4개 경기장에서 실시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은 8개 경기장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진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6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진도를 방문합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끝나면 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도 잇따라 열립니다.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진도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이번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하지만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대회 운영 경비가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해 진도군 부담이 크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진도군은 전남체전이 열리는 내년 4월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기여서 최대한 조용하게 치러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순천만정원 무인궤도 열차인 스카이큐브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운행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지난 4월부터 스카이큐브 운행 이후 27만 명이 탑승해 12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전체 지출을 따져볼 때 올해까지 30억 원이 넘는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이에 따라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만까지 왕복 5천 원인 현행 탑승료를 10,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30% 이상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수협 공판장에서 취급한 5만 7천여 톤의 물량 가운데 31.7%인 1만 8천여 톤이 외국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러시아산 명태가 가장 많았고 중국산 포장 바지락과 노르웨이산 고등어, 세네갈산 갈치 등도 1,000톤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거래가 많았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해 원예시설과 포도, 복숭아 등 28개 품목의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 안팎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과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합니다. 요즘 아파트나 기관단체를 가보면 조경 과정에서 나오는 나뭇가지와 부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 같은 부산물을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화단 퇴비로 재활용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 겨울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가 한차입니다. 이 아파트 조경 과정에서 이런 가지치기로 나온 부산물만 20여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물을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순천시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 준비한 분쇄기로 쌓여있는 나뭇가지를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서진 나무는 작은 우드칩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우드칩은 아파트 화단에 뿌려집니다. 우드칩이 불필요한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수목의 양분을 공급하는 거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 이 같은 우드칩 사업으로 처리한 조경 부산물만 70톤이 넘습니다. 각종 아파트 등에서 저희들한테 하루에 수십 건씩 접수가 들어옵니다. 이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욱 이 시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가 조경 부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가 앞으로 12월 한 달간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김장철 음식 쓰레기 처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배추, 무, 찌꺼기 등 김장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도 수거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장 쓰레기 이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없고 혼합 배출하거나 무단 배출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요가를 떠올릴 수 있죠. 특히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호흡 훈련과 함께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히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뻣뻣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주로 하는 요가라서 전 좋아합니다. 요가는 보통 정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요가도 있습니다. 해먹 요가, 반중력 요가 또는 스카이 요가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천장에 매달린 천, 즉 해먹을 이용한 요가입니다. 해먹의 몸을 의지해 뱀파이어처럼 매달리기도 하고 공중그네를 타듯이 해먹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천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에서 하는 요가는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 허리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골반이. 어려워 보이지만 천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에서 하는 요가는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 허리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요즘, 자신에게 맞는 요가 운동법을 선택해 실내에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제8대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팀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방향은 설정했습니다. 또 여러 선수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 위즈의 지명을 받은 이대영 선수에 대한 질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추측을 완강히 부인하며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 선수 중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대한무도학회가 마련한 국제학술회의가 광주 남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나라 안팎의 무도인들이 참가해 각 나라별 무술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공직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14 광주 공직박람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8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남권 광역지자체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공직채용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참관객들에게는 구급 모의시험과 면접, 공직 적격성 테스트 예제풀이 등 2015년도 부처별 공채시험 관련 자료가 제공됩니다. 첫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종일 강풍이 불면서 쌀쌀하겠고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내리겠고요.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밤부터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고 10cm로 제법 눈다운 눈이 내리겠고요. 비로 내릴 경우에는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영광 6도, 장성과 광주, 나주, 화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6도 안팎으로 현재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토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